영화 블랙 위도우가 개봉 즉시 대단한 화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화가 역대 코로나 이후 영화 예매율 중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마블의 상륙이니까 이런 현상은 어쩌면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일이겠죠. 심지어는 최근에 영화의 두 주인공 스칼렛 조앤슨과 플로렌스 퓨는 유퀴즈에 깜짝 얼굴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건 블랙 위도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영화는 어쩔 수 없이 마블의 다른 히어로들 중심의 솔로 무비와 비교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관객으로서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 등등 마블의 상징적인 시리즈에 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위도우는 그들만큼의 아웃풋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전투 방식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어벤져스 멤버들은 대부분 초월적 존재들이죠. 본인의 공학적 능력이든 혈청의 영향이든 태생적으로 신이든 등등 대부분이 판타지적인 인물들입니다. 반면에 나타샤는 제가 보기엔 저들에 비해서는 인간의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전투병기로 키워진 소련의 스파이입니다. 물론 그녀도 레드룸이라는 조직에서 탈인간급 조치를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히어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간적이죠. 단적으로 말해 그녀는 무술이나 총기류로 전투에 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지점에서 저 캐릭터로 솔로 무비를? 이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제 선입견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나타샤의 능력이 인간의 영역에 있는 것을 장점으로 살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마블 유니버스의 자장 내에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의 독립된 별개의 작품으로 봐야 제대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영화인 거죠. 물론 당연히 블랙 위도우는 마블의 계보에 종속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 자체가 이미 소코비안 협정으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된 나타샤의 상황으로 시작되죠. 게다가 영화의 쿠키 영상에서는 옐레나가 호크아이가 나타샤를 죽였다는 오해를 하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의 시점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직후로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블랙 위도우를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자매의 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미국적인 가치와 맞닿아 있는 이유, 그리고 돼지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블랙 위도우 심층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We have to go back to where it all started. Where did you think I was all this time? We have unfinished business.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랙 위도우는 장르적으로 히어로물로 보기보다는 첩보 액션물로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자매의 정체성 자체가 소련의 스파이죠. 영화 초반에 그녀들이 레드룸에 들어가서 고강도 훈련을 받고 임무에 투입되는 게 아카이브 영상처럼 쫙 이어집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클린턴의 얼굴도 나오고요. 러시아의 전체주의를 상징하는 듯한 돼지가 우글거리는 영상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블랙 위도우는 기존의 어벤져스 시리즈처럼 무소불위의 히어로가 저 멀리 우주의 손왁당을 소탕하는 영화라기보다는 첩보원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영화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영화는 이러한 자신의 성격을 초반부터 명시합니다. 나타샤가 노르웨이의 한 트레일러에 몸을 숨기죠. 그녀는 저녁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녀가 보고 있는 영화는 007 문레이커입니다. 나타샤는 심지어 그 영화의 대사까지 따라하죠. 007 문레이커는 영국의 전통 첩보물인 007 시리즈의 계보 내에 있는 영화인데요. 특이한 게 우주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007 시리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르도 첩보와 SF의 혼합이에요. 이러한 지점은 첩보와 히어로물이 섞여있는 블랙 위도우 와 맞닿아 있죠. 그러니까 블랙 위도우는 이런 식으로 007 문레이커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장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는 일종의 첩보물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 영화는 다른 마블 영화들보다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나 본 시리즈와 유사한 궤를 갖는 영화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이 영화의 가치를 제대로 직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영화에서 나타샤와 옐레나가 오랜만에 만나서 육탄전을 벌이는 부다페스트에서의 장면은 본 얼티메이텀의 한 장면과 꽤 유사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시퀀스가 영화에서 대단한 액션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자 배우들 치고는 수준이 상당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성별 떼고 객관적으로 봐도 기존 액션물에 결코 뒤지지 않는 혹은 그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어느덧 완전히 여성 중심 영화의 시대가 도래했죠. 지금 막 생각나는 대로 열거해보면 이미 몇 년 전부터 히든 피겨스, 국내에서는 미스백 같은 영화도 있었고요. 어떤 면에서는 블랙 위도우는 컨셉적으로 겨울왕국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자매가 전면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렇죠. 아무튼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남성 배우에 비해서 액션 장르는 약하지 않을까? 라는 편견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영화는 그런 얕은 생각을 부숩니다. 여성들을 앞세워 양질의 액션물을 직조했고요. 심지어 그것이 기존의 고퀄 헐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에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기까지 하죠.
말하자면 저는 블랙 위도우가 앞서 언급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나 본 시리즈처럼 이후의 첩보 액션물로 시리즈화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나타샤는 인간계와 신계의 중간에 있는 입장이니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에단 헌트나 본 시리즈의 제이슨 본보다 자유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블랙 위도우에서처럼 추락 중에 전투를 벌이거나 고층의 건물에서 떨어졌지만 큰 부상 없이 살았을 때도 그러한 비현실을 암묵적으로 넘길 수 있는 가정법이 형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It was real to me. To me, you were everything. 블랙 위도우에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굳이 이분법적으로 나눠보면 레드 가디언이기도 한 착한 아버지 알렉세이, 그리고 나쁜 아버지 드레이코브. 전자의 아버지는 짧은 기간이고 스파이 공작의 일환이었지만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단란한 가정을 꾸렸던 아버지고요. 후자의 아버지는 딸들을 살인병기로 키우면서 이 그녀들을 인간이라기보다는 도구처럼, 그러니까 일종의 장기말처럼 다루는 인물이죠. 심지어 그녀들이 임신을 할 수 없게 생식기관을 다 도려낸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드레이코브는 비약하면 소련의 전체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일 겁니다. 거칠게 말해서 전체주의 라는 것은 개인보다는 집단, 국가를 우선시하는 가치죠. 영화에서 이것이 비유적으로 등장하는 게 돼지입니다. 그의 지시를 받은 멜리나는 인간에게 칩을 씹어 통제할 수 있는 실험을 진행 중이죠. 그녀는 돼지에게 그것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돼지에게 숨을 참게 해 죽음에 임박하게 하는 방식은 위도우 중 한 명이 자신이 완전히 제어당하고 있다면서 나타샤에게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자살하는 것과 유사한 괴를 갖는 거죠. 이 돼지는 앞서 언급한 초반의 아카이브 영상에서 우울거리는 형태로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이미지는 영화의 핵심 맞닿아 있는 거예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나 1984 같은 고전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인간을 집단화시키는 전체주의가 연상되는 거죠. 이러한 입장과 정확히 반대의 위상에 있는 게 알렉세이입니다. 이 인물은 결국엔 가족애를 뿜어내죠. 어릴 때 도망치던 차 안에서 옐레나가 부르는 노래를 기억해내며 그녀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사실 알렉세이뿐만이 아니라 이 부부 모두가 가족애를 지니고 있습니다. 엄마는 딸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여전히 복원하고 있기도 했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가족주의 자체가 상당히 미국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무리한 일반화를 하면 헐리우드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중 하나가 이러한 가족의 화합입니다. 몇 년 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던 그린북에서처럼 결국엔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의 화목한 가족으로 기결되는 영화들, 고전 영화 중에서도 많습니다. 프랭크 카프라의 멋진 인생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대부도 비틀린 형태의 가족 이야기일 겁니다. 심지어 요 몇 년간은 이런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범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알폰소 쿠아론의 로마, 봉준호의 기생충, 그리고 미나리. 여기서 한 발 더 밀고 나가보면 2018년 제71회 칸 영화제 수상작은 바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이었습니다. 거칠게 말해서 로마는 두 명의 어머니로부터 잉태되는 가족의 회복, 기생충은 세 가족이 이합집산 펼쳐내는 어떤 음침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어느 가족에서는 대한가족을 제시하기도 했죠. 블랙 위도우도 이러한 시류 속에 있는 영화인 거죠. 그러니까 블랙 위도우는 소련의 전체주의적 가치를 붕괴시키고 미국의 가족주의적 가치에 수렴하는 영화인 겁니다.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아버지의 역할이 미미합니다. 레드 가디언은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만 하죠. 드레이코브의 딸과의 전투에서도 제대로 힘을 쓰지도 못하고요. 이어폰도 배급받지 못해 자신의 진심이 잘 전달되지도 못합니다. 그는 레드룸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고 그 위치를 알고 있는 아내의 위치를 알고 있죠. 사실상 이 작전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비유적으로 단순화시키면 하나의 가족이 화합하는데 아버지의 역할은 광대 정도면 된다고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는 남성들만 우글거리는 감옥에서 힘자랑을 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질 뿐이었죠. 그런 지점에서 블랙 위도우는 가족이라는 현 시대의 키워드를 건드리면서 동시에 그것을 여성 중심으로 치환하는 시의적인 영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첩보 액션물이라는 장르적으로도 인상 깊었고요. 지금까지 블랙 위도우에 대한 저의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